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에서 진행하는 논어 강의 6월째 22장 보시겠습니다. 자장이 문어 공자왈 하여라야 사가이 종정은이 있고 자왈 존 오미하며 병사하게면 사가이 종정을이라 이랬죠. 자장이 공자께 여쭈어 봤습니다. 하여라야 어떻게 해야 사가위 가이 종정은이 있고 종정을 종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랬죠. 어떻게 하면 종정할 수 있겠습니까? 종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종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종사, 어디에 종사하다, 어떤 일에 종사하다. 근데 이 사자 자리에 정자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정이라는 일에 종사를 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정치라는 일에 종사를 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합니까? 이런 거죠. 그러자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 오미하며 병사악이면 5가지 미, 아름다움, 오미를 존, 높이고 4가지 악을 병이라는 게 물리치다, 제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종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랬습니다. 5가지 아름다움, 4가지 나쁜 거. 이제 이런 표현들 5가지 뭐, 4가지 뭐 이런 표현들이 이 공자가 직접 얘기했다기보다 공자의 말씀을 조금 이렇게 각색을 한 거라고 그렇게 이제 왜냐하면 그게 어떤 이야기들을 5가지로 4가지로 정리를 했잖아요. 이것들은 그러니까 공자 당시의 문법이 아니고 어법이 아니고 후대의 어법이라고 봐서 이런 표현들이 쓰여져 있는 이제 요 편이 요할편 같은 이런 편들이 저렇게 뭐 4가지 뭐 5가지 뭐 7가지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후기에 나중에 논어 속에 이제 편입이 된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입니다. 어쨌든 5가지 미, 4가지 악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요 미자하고 악자가 반대 개념이에요. 악자의 반대 개념이 선자잖아요. 근데 선자만 악의 반대 글자가 아니라 미자도 악의 반대 글자예요. 그래서 미자하고 선자는 대단히 가까운 글자다. 이런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5가지 아름다움, 미, 뭐고 4가지 악은 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겠죠. 그래서 자장이 여쭤봅니다. 자장이 왈 하위 오민이 있고 5가지 미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하위 오미. 그러니까 공자가 이렇게 말해요. 군자 해이불비하며 여기 1번. 노이 불원하며 2번. 요기 불탐하며 3번. 태이 불교하며 4번. 위 불맹 5번. 이것이 5가지 미다 이랬어요. 해이불비, 노이불원, 요기불탐, 태이불교, 위불맹. 은혜롭지만 허비하지 않으며 수고롭게 하지만 원망을 사지는 않으며 탐욕 욕구하지만 탐하지는 않으며 태연하지만 교만하지 않으며 위험이 있지만 사납지 않는 것이다. 그게 군자다 이랬죠. 자, 그러자 자장이 다시 이제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자장이 왈 하이 해이불비니 있고 요 첫 번째 해이불비라는 게 뭔 말입니까? 은혜롭지만 허비하지 않는다가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하니까 공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윗사람이 정치 지도자로서 정치를 행할 적에 아랫사람들 백성들을 향해서 은혜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즉 그래서 그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근데 은혜롭지만 허비, 낭비를 하지 않는다 군자는 이랬어요. 그게 뭔 말이냐고 물으니까 내가 백성들한테 은혜를 베풀고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고 할 적에 그게 내가 생각하는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그 혜택이 아니고 이걸 주면 저 사람들이 은혜라고 생각하겠지? 내 생각이 아니고 그들이 원하는 거, 그들이 진짜로 필요로 하는 거. 그러니까 기준이 그 혜택이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내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그 혜택의 대상인, 정치의 대상인 백성들에게 기준이 있어야 된다. 요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인민지 소리이지. 백성들이 이롭게 여기는 바에 따라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을 이롭게 해준다. 내가 이렇게 하면 백성들이 이롭게 생각하겠지? 그게 아니고 백성들이 이롭게 여기는 바를 나는 따라서 그들을 이롭게 해주는 거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치는 서비스예요. 서비스는 고객이 원하는 걸 제공을 해주는 거지 내가 원하는 것을 고객들이 원하라고 그렇게 강요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나라의 정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원하는 거, 백성들이 이롭게 여기는 바를 그것에 따라서 그들을 이롭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기는 하지만 거기에 일체의 허비나 낭비가 있을 수 없죠. 내가 원하는 거를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 아이한테 선물을 주는데 내가 이걸 사주면 제가 좋아하겠지? 그래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선물을 사서 줬는데 아이는 말만 들어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걸 선물이라고 생각해서 감사해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건 낭비잖아요. 괜한 데다가 돈 쓴 거잖아요. 그 허비죠. 낭비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하니까 불역 해이불비, 해이불비 또한 해이불비하지 않느냐, 해이불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은혜롭지만 낭비하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욕이 불탐, 욕구하지만 탐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노이불언이죠. 택가로이 노지연이 우수원이리요. 수고롭게 할 만한 것을 가려서 그들을 수고롭게 하니 또 누가 원망하리요 이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국가는 항상 정부는 백성들을 착취를 하고 백성들을 동원을 한다 그랬습니다. 국가는 생산 주체가 아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구니까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재원을 자신들이 벌어서 백성들한테 제공하는 게 아니고 백성들한테 세금을 걷고 백성들의 노동력을 동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어쩔 수 없이 수고롭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수고롭게 안 하는 게 국가가 아니고 수고롭게 하되 백성들이 납득이 되게 해야죠. 납득이 되게 한다는 것은 백성들이 생각해봐도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즉 수고로워할 만한 것. 이런 일을 왜 우리들한테 시키느냐가 아니라 맞아 이거는 우리가 해야 해 라는 것을 골라서 그들을 수고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뭐예요? 공적인 마인드에서 백성들한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거죠. 임금이 편안하게 살려고 또는 임금이 더 화려하고 사치스럽게 살라고 궁궐을 넓히는데 백성들을 동원한다. 이거는 수고롭게 할 만한 일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외적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서 성곽을 정비를 해야 되겠더니 나와서 부역을 해라. 백성들이 생각해봐도 그건 수고로워할 만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 수고로움의 내용이 공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거냐 사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거냐 할 때 이게 아니고 요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그들을 수고롭게 한다고 해서 누가 원망을 하겠냐 이거죠. 이것이 노이불언, 수고롭게 하더라도 원망하지 않는다예요. 세 번째, 욕이니 득이니언이 우언탐이리요. 욕구를 해요. 정치 지도자가 욕구해요. 무엇인가를 욕구를 해요. 그런데 그 욕구가 탐욕으로 보이지 않아요. 어떤 것을 욕구할 때 그러냐? 인을 욕구해서 인을 얻었으니 우언탐이리요. 또 무엇을 탐하겠는가 그랬습니다.
이런 것은 이 인을 욕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요 인이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이것이 극기하고 애인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정치 지도자가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을 극복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차원을 계속해서 욕구해요. 그걸 희망하고 그것을 갈구해요. 그리고 그것을 얻었어요. 그러면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얼마든지 더 욕구하고 더 많이 얻었으면 좋은 거죠. 그것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이것을 욕구하는 사람이 다른 무엇을 탐하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백성들도 그런 사람이 욕구하는 것에 대해서 탐욕이라고 보지도 않고 그런 얘기입니다. 네 번째, 군자 무중과하며 무대소이 무간만하나니 사불역 태이불교호와 그랬죠. 중과도 없고 소대도 없고 많고 적음도 없고 작고 큰 것도 없고, 즉 많든 적든 크든 작든 감히 그것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 대해서든 적은 사람에 대해서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할 것 없이 모든 대상 모든 일에 대해서 감히 만함이 없어요. 만이라는 게 저게 뭐냐? 함부로 아무렇게나 대충 하는 것입니다. 요 만자 뜻이 함부로 함. 뭐 다른 데서는 이걸 태만이라고 하기도 해요. 태만의 만자가 이 만자니까. 근데 태자에만 걸리는 건 아니에요. 게으르다만의 뜻은 아니거든요. 이 만자가 함부로 아무렇게나 대충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많든 적든 크든 작든 상관없이 모든 대상 모든 일을 함부로 아무렇게나 감히 함이 없어요. 군자는. 그러니 사불역 태이불교화. 태연하지만 교만하지 않음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리고 태이불교라는 것은 앞에서 군자는 태이불교하고 소위는 교이불태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말 위불맹. 위불맹에 관한 이야기인데 5번이죠. 군자 정기의관하며 존기첨시하야 엄연인망이 외지하나니 사불역 위불맹호와 그랬습니다. 그 의관을 반듯하게 하고 그 첨시를 높이 의관을 반듯하게 한다. 정기의관 자기 자세 자기 몸가짐을 반듯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의관을 반듯하게 한다는 것은 옷차림새, 자세만 반듯하게 하는 게 아니고 옷차림을 반듯하게 하면 그래서 자세를 반듯하게 하면 그것이 심리 상태에도 영향을 미쳐요. 어떤 옷을 입었느냐가 그 사람의 마음가짐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옷을 아무렇게나 막 입는 거하고 옷을 반듯하게 갖춰 입는 거하고는 심리 자세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의관을 반듯하게 하고 첨시를 높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볼첨자고 볼시자예요. 둘 개 다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높게 그 첨시를 높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 눈으로 보는데 내 눈으로 보는 이 눈동자를 높게 본다 그 말이 아니고 물리적인 시선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물리적 시선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목표, 지향, 기준 이거지요. 그것을 높게 가져야 돼요. 시선을 높게 가져야 됩니다. 기준을 높이 설정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절대로 나를 낮추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엄연인망이 외지하나니 의관을 반듯하게 하고 시선을 높게 가지면 위엄을 갖게 되겠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정치에 종사하는 지도자는
다른 사람이 나를 보았을 때 두려움을 갖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게 위험이에요. 위험. 위험이고 그것이 권위입니다. 이 위험이나 권위가 가식적일 때 문제가 돼요. 가식적이면 안 돼요. 가식적이면 안 되고 내면에서 그만한 무엇이 겉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위험과 권위여야 돼요.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위험이 있지만 사납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나운 것은 뭐냐 그러면 위험이 아니고 가식적으로 내가 너희들보다 위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강요하는 모습이에요. 그것이 사나움이에요. 근데 진정한 지도자는 사나움이 아니고 위험. 이 위가 위험과 권위 할 때 요 위자들이죠. 예,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5가지 그것이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이어서 4가지 이 악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자장이왈 하위 사악인이 있고 4가지 악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공자가 이렇게 얘기했죠. 불교의 사를 위지하기요. 이것이 1번. 불계의 시를 위지포요. 이것이 2번. 말령치기를 위지적이요. 이것이 3번. 유지여인야의 출납지인을 위지유산이라. 이것이 4번. 이것이 4가지 악이에요. 불교의 살, 가르치지 않고 죽이는 것을 학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가르치지 않고 잘못했다고 죽이는 거. 그것이 사나울 학자, 잔혹함이라고 한다. 그렇습니다. 앞에서 또 뭐라고 어떤 말도 있었냐면 요 비슷한 말이 뭐냐면 가르치지 않고 전쟁에 내보내는 거. 그것을 버리는 거라 그랬죠.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죽이는 게 정치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고 그랬는데도 가르쳐 주었는데도 문제를 야기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처벌을 가할지를 고려를 해야지 가르치지도 않고 잘못했다고 잡아다가 죽인다? 그걸 학이라고 한다. 그것이 나쁜 첫 번째 악이에요. 불계 시성을 위지포요. 경계하지 않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거, 보는 거. 그것을 포라고. 예, 갑작스러움. 갑작스러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경계를 해주고 어떻게 하라고 이런 거 조심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성공을 하기를 바라야지 그런 거 전혀 없이 성공하기만을 바란다? 그냥 뭐 가만 놔뒀다가 갑자기 성공을 하기를 바라면 그것은 너무나 갑작스러움. 예, 폭이라고 하는 거고 말령치기를 위지적이요. 명령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그 방법을 알려주는 명령을 함부로 소홀히 해놓고 기한을 요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언제까지 뭐 이런 거 기한이죠. 그 기한을 각박하게 요 치자가 각박하게 다그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지키라. 그러니까 뭐 뭘 어떻게 언제 하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고 이렇게 차근차근 어떻게 하라고 명령 지시를 해서 결과가 되도록 이렇게 순차적으로 순리적으로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 명령해 주는 것은 소홀히 하고 빠뜨려 놨다가 기간이 되었을 때 막 다그쳐 가지고 그 기한 지키라고 이제 이렇게 하면 그것을 적이라고 한다. 그 기한 못 지키면 이제 잡아다가 어떻게 형벌을 가하고 이렇게 되겠지요. 그 다음에 유지여인야의 출납지인을 위지유산이라 그랬습니다. 유지여인야의 요것이 이제 번역이 좀 쉽지 않은데 이런 거예요. 무엇인가를 균등하게 주는 것임에도 유지가 균등하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같게 똑같이. 그러니까 뭐 특별히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여인 다른 사람한테 뭔가를 줄 때
뭔가 더 특별히 주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주는 것인데 그런데 출납지인을 주고 드리고 하는 그것을 인색하게 하는 것을 유사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출납할 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공을 세웠어요. 공을 세웠는데 10만큼 세웠어요. 그러면 10에 해당하는 것을 그 사람한테 줘요. 상으로. 10만큼 공을 세웠는데 20만큼을 상을 주는 게 아니고 10에 대해서 10만큼 상을 주는데 이것을 인색하게 이렇게 정당한 것을 주는 것인데 이 사람이 10만큼 공을 세웠으니까 그에 해당하는 상을 10만큼 주는 것인데 이거 주는 게 아까워서 이것을 인색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유사라고 한다 그랬어요. 유사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업무의 담당자를 말해요. 업무의 담당자는 이것저것 따져보지요. 실수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근데 종정하는 지도자 정도면 유사와 같이 굴어서는 안 되고 유사와 같이 굴어서는 안 되고 흔쾌히 출납을 흔쾌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쪼잔하게 그러지 말고 이것을 악이라고 하는 네 번째 악이라고 하는 거다. 이것이 자장에게 공자가 이야기해 주었던 사악에 관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논어의 맨 마지막 글을 보시겠습니다. 자왈 부지명이면 무의위 군자요 부지례면 무의리벼오 부지연이면 무의지인냐니라 그랬습니다. 부지명 명을 알지 못하면 부지례 예를 알지 못하면 부지연 말을 알지 못하면 무의 뭐뭐 할 수 없다. 군자가 될 수 없고 입할 수 없고 지인 사람을 알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자, 군자가 된다는 거 사람 중에서도 군자가 되려면 명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죠. 명을 알지 못하면 군자가 될 수 없다. 요 명이라는 것이 뭐냐? 하늘의 명입니다. 하늘의 명. 하늘의 명을 안다는 게 무슨 얘기냐? 하늘의 명이 어디에 있는 게 아니죠. 하늘이 마치 임금이 신하들에게 신하 A, 신하 B, 신하 C, D, E, F 뭐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임금이 이 사람한테 주는 명, 이 사람한테 주는 명, 이 사람한테 주는 명이 다 다르겠죠. 이 사람은 교육부, 이 사람은 국방부, 이 사람은 문화부, 이 사람은 경제부, 이 사람은 재정부, 뭐 다양한 형태의 부처들의 장관들이 있다.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명령하는 게 다 다를 거 아닙니까? 하늘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한테 요구하는 것들이 다 다르겠죠. 이것은 어디에 뭐 쓰여져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나 스스로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명이 무엇일지 그 소명을 내가 깨달아 아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내가 내 삶을 살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그냥 막 사는 게 아니고 그 명에 부합하는 삶을 살고자 하겠죠. 그 명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군자다. 이런 겁니다. 자기 소명. 나는 왜 사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이 군자다. 부지례면 무의리벼요. 예를 알지 못하면 설 수가 없다. 예라고 하는 것이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낸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방식입니다. 스스로 자신이 자기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 어떻게 더 문화적으로 교양적으로 살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으로
만들어진 것이 예예요. 그 예를 모르면 이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 설 수가 없고, 개인뿐만 아니라 그 사회가 예를 알지 못하면 그 사회가 사회로서 존립할 수가 없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자신의 마음,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지대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찾아낸 그 방식대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 예를 알지 못하면 개인적으로도 사회도 제대로 설 수가 없다, 이런 얘기고요. 부지연이면 무의진이라, 말을 알지 못하면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사람, 뭐 개인과 개인이 만나서 관계를 맺을 때도 내가 그 사람 마음을 열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사람됨, 이런 것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방식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그 사람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담아서 나한테 전달될 수도 있고,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숨겨놓고 대단히 압축적으로 축약해서 나한테 전달이 될 수도 있고, 비유적으로 전달이 될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전달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이 그냥 액면 그대로가 아니라 무슨 말을 하려고 한 것인지, 그 말에 실려있는 그 사람의 본인은 뭔지, 그리고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말을 통해서 그걸 알아차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거를 모르면 사람을 알 수가 없고, 사람을 알지 못하면 그러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그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하는데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잘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겠죠. 그 사람이 이제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악한 사람일 수도 있고 훌륭한 사람일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것을 말을 통해서 알아차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또 더 넓게 생각하면 뭐냐면, 요 말을 한 사람과 그 말을 이 사람이 동일인이 이 사람이 말의 주체고 이 사람이 한 말이 이 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이 말이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것은 옛날부터 전해지는 말이에요. 즉 논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도 돼요. 그러면 논어에서 이야기하는 이 말을 우리가 알아야 사람들을 알 수가 있죠. 응? 고전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옛날에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해놓은 말들이에요. 근데 그 말을 이해함으로써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이 하는 행위를 이해할 수 있고, 잘한 건지 못한 건지, 그리고 이 시대를 이해할 수도 있어요. 말을 모르면 사람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말도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 이 말이 이 말도 이제 그 액면 그대로는 뭐 해석이 어려운 말은 아니지만 내용은 대단히 풍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논어 전체가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단히 압축적으로 쓰여져 있어서 해석의 여지가 많고, 그런데 그것을 이제 이런 강의를 통해서 완벽하게 다 설명드렸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이런 강의들을 통해서 논어가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했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2500년이 넘도록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영감을 주고 감동을 주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의 부족했던 논어 강의에 대한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